자가포식에 대해서 자가포식이 증가 명망이 있는데 이 실린 이 연구에서는 이론을 알린 러바인 박사가 주도했는데 1999년에 그녀는 최초의 포유류 자가포식 유전자를 발견했고 이 유전자의 결합과 유방암의 상관관계를 발견했다. 또한 선종류 C 연구를 이용해서 자가포식의 수명 연장에 일조한다고 밝힌 연구를 도왔다. 그녀가 네이처에 발표하기 전 지역의 자가포식을 유도하는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48시간 동안에서 공기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었다. 운동은 자가포식을 자극하는 또 다른 형태의 신체 스트레스일 뿐 아니라 굶주림보다도 속도가 훨씬 빠르다. 르바인 박사의 연구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녀와 동료들이 저들에게 고지방 식단으로 먹여서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을 일으킨 다음 8주간 매일 러닝머신으로 운동을 시켰다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자면 지가 먹은 고지방 식단은 케토제닉 식단이 전혀 아니어서 몸이 포도당만 태우고 섭취한 추가 지방을 모두 저장할 만큼 탄수화물이 충분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운동으로 자가포식이 더 증가하지 않는 돌연변이치와 비교해서 정상적인 당뇨병이 회복되었다. 그녀는 이 결과 크게 감동해서 러닝머신을 샀다. 인체 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자가포식을 확실히 유발하는 이상적인 운동 수준이나 유형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일이 양호한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하루에 최소 20분간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유산소 운동을 목표로 살아라. 심장박동수를 최대 50%까지 올려라. 박동수를 땀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폐와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하게 밀어붙여라. 주로 의자 생활을 했다면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20분씩 산책을 하고 시간을 늘려라. 속도를 높이고 경사를 찾으면 걷기의 강도를 더할 수가 있다. 아니면 양손에 2kg의 아령을 들고 걸으면서 2두 바꾸는 운동을 한다. 이미 운동요법을 시행하고 있다면 운동 시간을 적어도 주 5일 하루 30분으로 늘려라. 운동할 의욕이 없으면 친구와 함께 하거나 단체 운동 참가해보라. 전통적인 체육관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 요즘은 운동할 기회가 널려 있어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동영상을 보며 집에서 편하게 할 수도 있다. 이상적인 전체 운동에는 심혈관 운동, 또 체력 운동, 스트레칭이 균형 있게 섞여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운동 초보라면 먼저 심장 강화 운동을 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을 연가 스트레칭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우선 정유 운동 계획을 적은 후에 다양한 운동을 포함한 매일의 운동 일정을 짜면 된다. 생활 속의 다른 약속처럼 운동을 미리 계획하라. 바빠서 한두 달 만에 정규 운동을 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온종일 몸을 더 움직일 방법을 생각해보라. 모든 연구에서 10분씩 3번 나누어서 운동하든 30분 지속해서 운동하든 건강상 이점이 유사하다고 밝혀졌다. 고려할 만한 보충제. 현재 처방약을 먹고 있다면 보충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앓고 있는 질환을 고려해서 보충제 이해 득실과 미칠 영향 등을 상의하라.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과 보충제도 잊지 말고 포함하라.
다음은 식단에 추가하면 좋을 상위 4가지 약품과 보충제 목록이다. 자가포식과 직접 관련하여 선택했다. 보충제. 아스피린은 오랫동안 합관 자리 잡은 진통제는 강력한 항염 효과. 이 놀라운 약은 활성 대사 물질인 살리메이트 엠토르를 억제해서 자가 포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칼로리 제한을 모방한 약으로 불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매일 저용량 베이비 아스피린 이런 것을 복용하는 것이 건강, 이력, 나이, 개인적인 위험을 고려해서 의사와 함께 결정을 해야 한다. 아스피린은 자연 출혈을 촉진해서 특정 사람들의 적절한 혈액 응고를 막을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조절만 하는 약은 아니다. 아스피린 살리실산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는데 비타민 D를 뼈 건강 연관 비타민 D를 뼈 건강 및 칼슘 섭취와 연관시키지만 그래서 식품 음료에 강화한다. 비타민 D는 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자가 포식을 자극한다. 자가 포식은 사실 비타민 D가 제공하는 건강 정진 효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몸이 자가 포식을 실행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신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을 것이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뼈가 약해지고 부드러워진다. 그로 인해서 골다공증, 부르병, 당뇨병,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에 이르는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오늘 많은 사람에게 이 비타민이 부족하다. 우리가 햇빛을 피하거나 1년 중에서 오랜 기간을 적정량의 햇빛에 노출되기 어려운 북방 위도에 살기 때문이다. 비타민 D 수치 검사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 결과가 의미가 있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비타민 수준은 얼마든지 충분히 높을 수 있으며 매일 2000IU 보충해도 나쁘지 않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햇볕을 많이 쬐더라도 이 정도 수준은 과다 복용이 될 수가 없다. 이유는 DH, 의유, 비타민 D를 보충을 해야 되고 살리실산, EPA, DHA, 이 오메가3 스타들은 종종 음식에 함께 섞여 있다. 채식주의자라면 해조류로 만든 기름을 살 수 있다. 글루코사민, 골관절염과 같은 관절 문제를 치료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보충제 엠토르 경로 억제에 도움된다는 거죠. 환기, 아시와간다, 카페인, 복용량은 제한되고 카르노산, 카르노솔, 로즈마리의 폴리페놀을 말하는가 봐요. 강황, 갈레이트, 녹차, 피스틴, 생강, 브로콜리, 양배추 등등, 케일, 멜라토닌, 또 나이아신, 비타민 B3, 프테로스, 라스베라톨과 같은 식물, 파크노제놀, 피크노제놀, 소나무 껍질 추출물, 나무 껍질 추출물, 프랑스 행가에 있는 켈세틴, 과일, 채소, 잎의 붉은 양파 등등, 페트포르민, 미토콘드리아 전기 전달계를
어쨌든 억제하는 그런 것이구나. 라파마이신, 이 약은 책의 초반에 설명 박테리아에서 유래한 것이다. 엠토르의 발견을 이끌었는데 특정 종류의 이식 후 면역을 억제하는 데 처방되는 게 라파마이신이다. 엠토르를 강하게 억제하는데 반드시 의사의 지시하에 감독하에 사용하라 했군요. 운동으로 자가포식을 강화하라. 운동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많은 사람이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지만 말이다. 운동이 유익한 주된 이유가 자가포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운동은 근육 조직과 뇌의 자가포식을 자극한다고 알려져 있다. 2012년 텍사스에서 연구에 의하면 쥐의 녹색 자가포식 소체에 빛이 나도록 조절을 하니까 자가포식 소체는 신체가 재활용하기로 한 세포 찌꺼기 주위에 형성이 되고 빛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라이프 스타일은 오키나와인처럼 먹자. 수도사처럼 먹자. 로마인제 채식주의자 같이 먹자. 케토제닉 식단으로 먹자. 그랬네요. 달걀과 유제품을 포함한 동물 단백질을 훨씬 적게 먹도록 한다. 밀, 보리, 호밀, 통곡물이 든 파스타 적게 먹고 정제된 밀가루 제품을 완전히 끊으라. 그렇네요. 마카다미아 같은 것을 먹자. 너트를 먼저 집어들어라. 견과류를 선택할 때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마카다미아 너트를 먼저 집어들어라. 그만큼 좋다는 거죠. 샐러드 드레싱, 아보카도, 마카다미아 너트,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등을 높은 기름을 섭취하자. 아침을 최대한 걸어서 밤새 공복 시간을 늘리자. 단백질 순환을 통해서 자가포식을 활성화하자. 항염식품을 선택하고 염증식품을 피하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을 늘린다. 장기적인 건강 열선의 식단을 주기적으로 바꿔서 1년 중에 약 8개월은 분해 상태, 나머지는 4개월은 성장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분해 상태와 성장 상태. 8개월 연속 혹은 3개월 혹은 2개월씩 해도 된다. 그러면은 조상의 시기 주기를 가장 정확하게 모방하게 되어 신체에 근육과 지방을 보충하고 또 줄기세포가 새롭게 성장하고 면역체계가 강해지면서 대청소가 확실히 진행되어 문명병 발생 위험을 크게 줄 것이다. 주기적으로 바꾼다. 해독적인 부분에서 한 8개월 하고 나머지 4개월은 그 근성장 쪽으로 하자. 이제 스위치를 켜라. 다음 목록은 1년에 8개월 동안의 자가포식이 이끄는 분해 8개월 동안의 상태를 유도하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이다. 나중에 당신이 모방할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라고 제안할 것이다. 자, 정제된 탄수화물을 제거하라. 정제 탄수화물을 제거하자. 자연식품을 더 많이 먹어라. 당지수가 낮은 채소, 콩, 식물을 초점 맞춘다. 무제한 버섯, 콜리플라워, 녹두, 완두콩 이런 것들을 상추, 아스파라거스, 유전학 이런 것 다양하게 먹도록 한다. 에임스와 스넬 난정이지 1950년대에 아이오와
에임스 아이오와 영에서 돌연변이 DNA가 있는 쥐가 태어났다. 특정 유전자에서 이러한 상실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세 가지 중요한 호르몬의 성장 호르몬, 또 프롤락틴, 갑상선 호르몬 수준이 감소했다. 기능 상실이란 돌연변이가 소멸시키거나 유전하는 유전자를 소멸시키거나 비활성화해 특정 호르몬을 생산하는 단백질을 코딩하는 이와 같은 유전자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에임스 난쟁이에 대한 이야기. 노화로 피가 끈적끈적해질 때 인슐린이 몸에서 매우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인슐린은 인체 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몸이 에너지를 보내서 하는 일을 돕는다. 인체 혈류를 통과해서 포도당을 자동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인슐린의 도움이 필요하다. 인슐린이 혈류에 포도당을 근육, 지방, 간세포에 전달한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세포는 인슐린 세포 수용체가 많아서 이 호르몬에 반응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포도당이 끊이지 않아 높은 인슐린 수준을 끝없이 노출되면 세포는 표면의 인슐린 수용체의 수를 줄여 적응하면서 점점 인슐린을 못 본 채 하게 된다. 포도당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대개 가공식품에 정제된 당과 단순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다. 인슐린을 못 본 채 하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 인체 세포가 이 중요한 호르몬에 둔감하거나 저항하는 것이다. 이는 세포의 자기 보호 메커니즘으로 이어진다. 알다시피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의 에너지 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치명적으로 기능을 방해한다. 일련의 사건들은 악순환을 만들어 결국 제2형 당뇨병에 이르게 된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증이 있는데 이는 혈중 포도당이 높다는 의미이다. 복습하자면 고혈당이 되면 세포에 즉시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몸이 필요량보다 더 많은 포도당을 확보하며 그것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포도당이 끈적하지 않아 세포에 해를 덜 입히는 포도당된 글리코겐으로 바뀐다. 글리코겐은 주로 간과 근육에 저장돼서 혈당 수치가 감소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제공한다.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저장소가 존재하면 연료가 연소되지 않아 많은 지방이 지방 조직에 저장된다. 그러니까 근육에서 글리코겐 저장고가 존재하게 되면은 그 저장고 때문에 제2형 당뇨병 환자 대부분 즉 80%가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혈중에 당이 남아 있으면 끈적한 포도당 분자가 단백질에 붙어서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체중당화 사물을 만들어 내는 등 큰 피해를 준다. 당화는 당뇨병이 조기 사망, 관상동맥 심장병, 뇌졸중, 신장병, 실명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부모로부터 라론 증후군 돌연변이를 물려받은 사람은 IGF는 20년 후 미만이었다. IGF 수치가 나이가 들면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을 자꾸 많이 먹으면 올라지게 된다. 동물 단백질과 정제 탄수화물. 당뇨병과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 2011년 에콰도르 게바라아길의 국립노화연구소의 라파멜드 캘리포니아 대학교 장구수 연구소의 노화생리학자 연구진은 에콰도르 코호트를 22년 동안의 추적 연구한 끝에 이들 중에서 20% 이상이 비만이고 공복혈당 수치 또한 돌연변이가 없는 지역 거의 같지만 아직 당뇨병 환자가 없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에콰도르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서 계속 관찰하고 있는 말 키가 1학년인데 약 107cm에 불과하다. 그런데 몸무게는 약 58kg에서 확실히 병적으로 비만해서 한 범주에 속한다. 그녀의 식단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풍부하지만 혈압은 아무 문제가 없고 당뇨병이 아니라 다른 질병을 앓은 적도 없다. 과학자들은 그녀가 비만하지만 건강하다고 말한다.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다. 땅땅하고 체력이 있어도 일찍이 라론 박사는 동료들과 함께 IGF-1이 자연적으로 결핍된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을 조사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러한 결핍은 줄어든 성장 호르몬이나 라론 증후군, 설명했듯이 변이 성장 호르몬 소형체의 그 IGF-1 유전자의 제거나 기능 상실이 원인이었다. 조사 결과 암에 걸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나중에 IGF-1이나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았을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라론과 동료들이 에콰도르 코호트에 혈액을 채취했을 때 혈액 속의 무언가가 실험실에 만든 암 덩어리들에서 가져와 패트리 접시에서 키운 세포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였다. 연구자들은 실험실에서 암을 유도해 암 행동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탄수화물이 많은 식단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코호트는 인슐린 수치가 낮고 인슐린 민감도가 양호해서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이 이 사람들의 혈액 속의 인체 세포를 배양하자 자기 정화 능력을 관리하는 신체의 주요 단백질 복합체인 mTOR의 발현이 감소했다는 사실. 키가 작은 사람과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 자녀를 낳는다면 아이 중에 일부는 전달자가 될 수 있지만 키가 작지는 않을 것이다. 모두 라론 대립 유전자의 전달자라면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열성 유전자 돌연변이를 전달할 가능성은 혈연관계인 사람끼리 아이를 낳을 때 대폭 증가한다. 혈연관계인 사람에게 그래서 근친교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데 이쪽에서는 특정한 민족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들의 조상이 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열성 유전자 에콰도르와 이스라엘의 세파르디 유대인의 경우 고립된 환경과 같은 종교 내에서 결혼하고 싶은 강한 욕구로 인해 가까운 친척과 결혼할 가능성이 커졌고 그 결과로 그들 중에서 많은 수가 라론 증후군 장애를 물려받게 되었다. 실제로 라론 박사가 자신의 이름을 딴 증후군을 발견한 첫 번째 가족에서는 부모의 또 조부모가 사촌 지간이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진다. 유전적으로 비정상적인 단신으로 살 울명은 저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들은 흔치 않으나 매우 바람직한 특성을 공유한다. 그것은 바로 당뇨병이나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원히 말이다. 알츠하이머병과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 상당히 줄어든다. 당뇨병과 암이 없는 그들의 생물학적인 비밀은 무엇일까? 고도가 높은 마을에 살기 때문일까? 아니면 유전적인 장애의 유익한 부작용 때문일까? 라론 박사가 호르몬 치료의 효과를 보이지 않는 키 작은 아이들을 진료한 지 8년 만에 방사선 면역 측정법이라는 특수 실험실 기술로 개인의 성장 호르몬 수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는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 수치가 낮기는커녕 오히려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성장 호르몬 수치가 오히려 높았다. 오메가3는 분명히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항응고 효과로 잘 알려져 있다. 항응고. 이 지방산은 또한 다른 심장병을 처리할 수 있는 부정맥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한 독을 준다. 그리고 천연 아스빈처럼 오메가3 다불포화 지방은 동맥경화와 당뇨병, 비만, 관절염, 치매, 그리고 이른바 문명병에 한몫하는 고삐 풀린 염증 과정에 제동을 걸도록 돕는다. 1908년 초에 덴마크 부의사인 아우구스트 마리 크로우는 그린란드식 에스키모 식단을 연구했다. 그들은 그린란드인들이 당시 섭취량이 가장 많은 인구라고 밝혔다. 고기. 이후에 덴마크의 한스 올라프 방가 라는 또 다른 의사들은 1970에서 79년 연구에서 이를 확인해 주었다. 그들은 주로 오메가3가 풍부한 바다 표본과 작은 고리로 구성한 그런 식단을 라는 점을 발견을 했다.